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미중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최근에는 홍콩 보안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은 미국의 그런 어떤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콩 보안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홍콩과 관련된 법안인데 홍콩에서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통과가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일국양제 원칙은 이미 깨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미국은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고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트럼프의 기자회견에 나왔던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식의 어떤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참으로 이 나라의 앞길이 캄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결국에 홍콩 보안법과 관련돼 가지고 투표가 이루어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단 한 표의 반대표가 나왔고 2878표가 찬성표가 나와서 통과가 됐습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시진핑이 이렇게 투표하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노란색이 기권이고 빨간색이 이제 반대고 누르고 있는 저 버튼이 초록색인데 초록색이 찬성표입니다. 저 한 장의 사진이 현재 지금 중국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뭘 지금 어떻게 지금 표를 찍었는지가 다 공개가 돼버리는데 감히 누가 시진핑도 지금 마찬가지로 찬성표를 찍고 있는데 감히 내가 거기다 대고 반대표를 던지겠다?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나라에 진정한 자유가 없다라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자, 이렇게 홍콩 보안법과 관련돼 가지고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내왔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콩의 특별 지위를 철폐할 것이다. 이게 이제 주요 골자가 되겠고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응수를 했죠. 자,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수출 통제와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홍콩과 맺고 있는 모든 범죄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행 권고도 개정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트럼프의 지금 저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봤었을 때 홍콩에 대해 가지고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 홍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 세계의 국제 금융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시장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시장은 반대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의 이번에 기자회견 이후에 오히려 이 S&P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로 기자회견 이후에 상승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시장은 왜 반대로 반응을 하는 것일까? 그거에 대한 해답은 트럼프의 기자회견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홍콩의 특별 지위 철폐와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am directing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to begin the process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런 식의 철폐를 해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표현 같은 경우는 WHO에 대해서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한 얘기와는 조금 상반되는데요. 자, WHO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e will be today, 오늘이죠, 오늘 terminating our relationship, 완전히 관계를 끊을 것이다 라고 WHO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거와는 조금 상반되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방송인 CNBC는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추가 해명을 백악관에 요구했지만 대변인은 언급을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블룸버그도 마찬가지로 거의 어떤 조치도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WHO와의 관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오늘 터미네이팅을 할 것이다. 관계를 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만 홍콩의 특별지위와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중이다. 시작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양보하듯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판단했었을 때 같은 경우는 홍콩의 특별지위를 당장에 없애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었냐? 무역 합의를 깨겠다라는 말이 안 나왔다라는 것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즉 기자회견 어디에도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예 안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분석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함으로써 어떤 감정적인 그런 식의 갈등 구조까지는 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감정적인 갈등을 피하려고 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위구르 이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일전에 일단 미국 하원에서도 위구르 인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 직전에도 위구르 인권법과 관련돼 가지고 발동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 이제 대중국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의 정책들을 내놓을지는 분명히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우리가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구조가 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식의 입장을 내놓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날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중 갈등에 대해 가지고 그 파급 효과와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자,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거를 타개해 나갈 것인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강 장관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K-방역을 토대로 한 국제 공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을 발판 삼아 주요 국가의 상호 호혜적인 경제 회복 견인을 통해 가지고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문했는데 글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더라도 지금 유튜브에 다음과 같은 영상이 막 쏟아지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정은경 본부장이 놀라운 대책을 발표하자 강경화 장관이 미국을 감동시킨 현 상황, 일본 차기 총리 폭탄 발언, 이제부터라도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영상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만 지금 보고 있으면 막 전 세계가 그냥 한국을 그냥 떠받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방역이 정말 K 방역이다. 뭐 문화의 지금 일종인 것처럼 전 세계 뭔가 수출을 할 만한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대처하고 있다. 한국 짱, 한국 최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된 것인지 국내에서는 상황이 점점 더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방역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계속해가지고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황도 지금 안정화되기는커녕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를 무슨 K 방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미중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해결책으로 제시를 한다? 글쎄요.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그리고 또 외교부가 현실적인 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유튜브 방송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짱, 한국 최고, 일본 놈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지금 어떤 국뽕이라는 것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가 대외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세계화 추사의 변화에 대응하여 과거로의 퇴보가 아닌 미래로의 전진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연대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아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저겁니다. 우리가 제발 좀 과거에만 얽매여 있지 말고 좀 미래로 좀 나아가자.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발달할 수 있다. 그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어떻게만 보여줬습니까? 미래로 나아가기는커녕 과거에만 지금 둘러싸여가지고 과거에만 지금 발목이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본과의 관계죠.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지난 12일에 일본이 문제 삼은 무역관리상의 미비점을 모두 보완했으니 이달 말까지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죠. 자, 그런데 5월 말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묵묵부답이에요. 지금 주말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입장은 뭐예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최악으로 빠져버렸냐? 유례 없는 정말 전례 없는 최악의 상태로 어쩌다가 빠지게 됐냐? 이유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미래를 나아가지 않고 계속 과거에만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런 지금 사단이 난 거잖아요. 제대로 된 과거라고 한다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과거조차도 제대로 된 과거가 아니라는 게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윤명씨를 통해 가지고 그게 그대로 그냥 드러나 버렸죠. 그렇게 피해자 할머니들을 고려하지 않은 한일 합의는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던 당사자들이 어떻게 된 것이 지금 나오는 증언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할머니들을 빼고 나한테만 얘기해라. 한일 합의 전에 외교부에 요구했다라는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 반의를 만들어내서 총선에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정의를 위해 가지고 과거를 바꾸겠다, 잘못된 과거를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와가지고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잘못된 과거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보기에 잘못된 과거지 피해자 할머니들, 정작 피해자 할머니들이 보기엔 잘못된 과거가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억지로 반일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총선에까지 이용해 먹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사퇴해야죠. 뭐 사퇴도 못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런 식의 반일 감정의 최종적인 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입장 표명해야죠. 근데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외교부가 이거 지금 미중 갈등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거에 대한 답변으로 내놓고 있는 게 K 방역을 통해 가지고 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지금 두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그 최소한의 그 양심도 지금 버려버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감정을 부추겨가고 외교적으로 이용해 먹었는데 이제 그것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똑똑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